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일반적인 나무 상자가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관으로, 이 관들은 깎아지른 절벽에 매달려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양한 단계와 의식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중 가장 복잡하고 신성한 의식은 바로 사람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장례의식입니다. 중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소름 돋게 하는 기이하고 신비로운 고대 장례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사람들은 어떻게 고대인들이 그렇게 높은 절벽에 관을 올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매우 궁금해합니다. 심지어 이 나라에서는 관을 절벽에 매다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시신을 독수리에게 맡기는 무서운 장례 풍습도 존재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러한 기이한 장례 방식을 선택했으며 그들은 이러한 방법을 어떻게 실행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이 영상에서 그러한 미스터리들이 바로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또 다른 신비로운 장례 풍습도 설명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어떤 흥미로운 콘텐츠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장례 풍습은 바로 쉬안관입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장례 방식 중 하나로, 쉬안은 매달다라는 뜻입니다. 이 풍습은 고인이 된 사람의 관을 깎아지른 절벽에 매우 위험하게 매다는 방식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가족들은 절벽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고 나무 기둥을 박은 후 그 위에 관을 올려놓거나 절벽에 뚫린 구멍에 관의 한쪽을 고정시키고 나머지 한쪽은 나무 기둥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관을 매단 무덤은 중국의 쓰촨성, 구이저우성, 윈난성, 후난성, 광시성, 광둥성, 저장성, 후베이성 등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절벽에 매달린 관 안에서는 연구자들이 거북이 모양의 나무 접시, 옷, 비단천, 솜, 대나무로 만든 돗자리와 같은 다양한 물품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쓰촨성에서는 사각형 모양의 나무관들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이 관들은 원나라와 명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쉬안관은 연구자들에게 많은 의문을 남긴 장례 풍습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현재까지도 그들이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쉬안관 장례 풍습에서 관을 매다는 방법에는 어떤 방식들이 존재합니까? 쉬안관 장례 방식에서 고대 중국인들은 절벽에 있는 바위 틈새나 균열에 나무 말뚝을 박아 그 위에 관을 올려놓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쉬안관 장례 방식은 푸젠성, 후난성, 쓰촨성 및 기타 몇몇 지역에서 자주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후난성 서쪽에 있는 위안강 양쪽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관을 매다는 방법은 자연 동굴이나 강 근처 절벽의 균열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동굴이나 균열을 메우고 필요한 부분을 수리하여 관을 안전하게 놓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쉬안관 방법은 고대 중국인들이 강 근처 절벽에 가로로 길게 홈을 파서 관을 두는 방식입니다. 그 홈의 크기와 너비는 약 2m 길이의 관을 넣기에 충분하도록 제한되었으며 관의 높이와 너비는 고인의 신체 크기에 따라 약 0.6m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관 매달기는 주로 쓰촨성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관 매달기 방식은 가족들이 강 근처 절벽에 약 1.5m 너비의 정사각형 구멍을 파고 그 안에 관을 두는 것입니다. 쓰촨성, 후난성, 후베이성 등지에서 발견된 많은 관이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대 중국인들이 사용한 다섯 번째 방법은 바다 절벽에 자연적으로 튀어나온 바위를 활용하여 관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가장 적게 사용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쉬안관 장례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고대 중국인들은 왜 그렇게 복잡하고 위험한 장례 절차를 실행했을까요? 일부 사람들은 관을 매다는 방식이 고대 중국의 전통적인 매장 문화의 자연스러운 발전이라고 생각하며 이 방식이 신석기 시대의 매장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쉬안관 장례 방식이 원시 시대의 바위 위에서 생활하던 고대인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생전에 동굴에서 살았기 때문에
죽은 후에도 같은 장소에 묻혀야 한다는 생각에서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시안관 장례 풍습이 전쟁이나 당시의 기술 수준과 관련이 있을 뿐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측에 대해 비평가들은 지금까지 관 매달기 장례 방식과 전쟁 사이의 명확한 연관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역사적 문서와 고고학 데이터에 따르면 시안관 장례 풍습은 가장 먼저 푸젠성, 장시성에서 등장하였으며 이는 고대 월족의 장례 문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관을 매다는 장소는 산과 강 근처 또는 일부 해안 지역이 자주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고대 월족의 지리적 환경과 경제 생활이 강, 호수, 바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러한 점이 고고학자들이 시안관 장례 풍습의 기원에 대해 제시한 이론을 더욱 뒷받침합니다. 중국과 태국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기이한 풍습의 미스터리를 밝히기 위해 관 매달기 장례 풍습에서 발견된 유골 샘플을 기반으로 전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는 중국 남부와 태국 북부의 13개 지역에서 수집된 41개의 유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해당 유골은 660년에서 2500년 전에 걸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이한 장례 풍습의 진정한 기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많습니다. 또한 왜 고대 중국인들이 절벽에 관을 매달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고대 중국의 문헌에 따르면 절벽이나 높은 곳의 동굴은 조용하고 평온한 장소로 여겨졌으며 그곳에서 영혼은 하늘, 강, 산을 바라보며 인간 세상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고대 중국인들은 관이 험준한 곳에 매달리면 아무도 관을 훼손할 수 없고 물에 젖거나 부패하지 않으며 시신이 영원히 원형 그대로 보존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관념에 따르면 관이 놓인 위치가 높을수록 더 큰 존경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부족의 원로들이나 마을의 어른들이 사망했을 때는 가장 좋은 관에 넣어져 가장 높은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평범한 출신의 사람들 또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사람들은 사망 후 매우 낮은 위치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한 부족의 원로들에 따르면 관을 절벽에 두는 것은 단순히 시신을 보호하고 적이나 야생동물로부터 관을 훼손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경작할 땅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안관 풍습이 발달한 이유는 중국인의 종교적 신념과도 관련이 있다고 기록된 문헌도 있습니다. 특히 이 풍습은 조상 숭배와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조상의 영혼이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풍습을 두려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이 축복을 내려주기를 바라며 이 기이한 장례 풍습을 실행했습니다.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가족은 고인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가능한 한 높은 곳에 관을 매달고 그 영혼이 가족에게 축복을 내려주기를 기원했습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조상 영혼이 영원히 안식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요소나 인위적 요소로부터 최대한 손상을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매장을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깎아지른 절벽에 관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처음으로 관을 매달아 놓은 장면을 본 사람들은 그것이 매우 신비롭게 보였으며 고대의 기술이나 과학이 발전하지 않은 시기에 어떻게 그 무거운 관들을 높은 절벽에 올려놓았는지에 대해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와 통계에 따르면 고대 중국인들이 큰 관을 산 정상으로 운반할 수 있었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바위를 깎아 길을 만들고 관을 산 정상까지 운반했다는 가설, 거대한 나무 사다리에 바퀴를 달아 이동시켰다는 가설, 또는 고대 중국인들이 매우 뛰어난 암벽 등반 기술을 사용했다는 가설 등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부 사람들은 가족들이 무리를 지어 시안관 장례의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는 여러 개의 관을 한 번에 운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고대의 낙후된 기술 수준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로 여겨집니다. 1978년부터 장시성에서는 롱우산 절벽 지역의 관 매달기 풍습을 연구하기 위해 특별 고고학팀을 구성했습니다.
이곳은 기이한 동굴이 발견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고고학팀은 가장 많은 관이 매달려 있는 위치로 이어지는 동굴을 선택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팀원들 중 누구도 수십 미터 높이에 있는 나무 구조물까지 맨손으로 기어올라 관에 접근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후 지역에서 약초를 채집하기 위해 암벽을 자주 오르던 농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관에서 발견한 헝겊 조각을 가져왔습니다. 그 농부는 혼자서 그 관들까지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으며 그곳에 관을 운반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에 가깝다고 확신했습니다. 고고학팀은 그 지역에서 총 18개의 관을 발견했으며 이 모든 관은 남무라는 귀한 목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발견된 관은 집 모양, 배 모양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며 가장 무거운 것은 1000kg을 넘었고 가장 가벼운 것도 300kg 이상이었습니다. 관이 매달린 위치는 수십 미터에서 많게는 100m 이상 물이나 계곡 위에 있었으며 이러한 점은 고고학팀이 고대 중국인들이 관을 절벽에 어떻게 올렸는지 알아내기 위한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1997년부터 장시성의 한 관광회사는 롱우산에서 관 매달기 풍습의 미스터리를 풀어내는 사람에게 30만 위안을 상금으로 내걸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고대 중국인들이 자작한 열기구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전부터 열기구가 제작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나 문헌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매우 무거운 관을 실어 나르고 정확한 높이까지 도달하여 절벽에 설치할 수 있는 열기구를 고대에 제작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가설로는 고대 중국인들이 산기슭에서 동굴 입구까지 흙을 쌓아 올려 관을 옮긴 뒤 그 동굴에서 절벽으로 연결된 위치에 관을 매달았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은 대부분의 전문가들로부터 반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롱우산 지역의 절벽 대부분이 물가 근처에 있으며 그곳에 흙을 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지질 변화를 언급하며 약 2000년 전에는 강의 수위가 현재보다 훨씬 높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날에는 높아 보이는 관 매달기 위치가 당시에는 물 표면과 가까웠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었지만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고대 중국인들이 어떻게 시신과 함께 묻힐 물품이 담긴 무거운 관을 절벽에 매달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여전히 그들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시안관 풍습 외에도 중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소름 돋게 하는 또 다른 장례 풍습인 텐장이 있습니다. 텐장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장례 방식 중 하나로 사람이 사망하면 시신을 미리 정해진 장소로 옮겨 독수리나 다른 새들의 먹이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티베트는 현재 텐장 장례 풍습이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이 장례 방식을 매우 존중하며 독수리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가장 고귀한 자선 행위이자 불교에서 가장 높은 경지인 바라밀다의 구현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 티베트인들은 이것을 자신을 희생하여 자선을 베푸는 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독수리를 천사와 같다고 여기며 독수리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다른 세상으로 인도해 준다고 믿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금강승 사상에 따르면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니르바나에 도달하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지만 육체는 단순히 썩어 없어질 빈배에 불과하다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베트인들은 독수리에게 시신을 특별한 음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인에 대한 가족의 존경심을 표현하는 행위로 여깁니다. 티베트 불교 신자들에게 죽음을 앞둔 시기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가 사람의 영혼이 빠르게 해탈할지 아니면 나쁜 세계에 떨어질지를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고인의 영혼이 해탈하여 윤회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남겨진 시신이 지상 세계와의 연관성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티베트인들은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오르면 고인의 육체도 하늘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인의 영혼이 빨리 환생할 수 있도록 가능한 높은 산 정상에 시신을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텐장 장례의식의 실행 방식은 많은 서양인들에게 충격을 주며 그들은 이를 매우 야만적인 행위로 간주합니다. 티베트에서 누군가가 사망하면 시신은 하얀 천으로 쌓여
집 한 구석에 3일에서 5일 동안 놓아둡니다. 그 기간 동안 라마 승이나 승려들이 죽은 자의 영혼이 세속적 집착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진언을 외웁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고인이 평온하게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슬픔을 억누르고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됩니다. 이후 가족들은 좋은 날을 골라 시신을 텐장의식을 진행하는 장소로 옮깁니다. 특별히 시신을 옮기기 전에 고인을 원시적인 자세로 만들고 해아의 자세로 시신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텐장의식은 주로 해가 막 떠오르는 새벽에 진행됩니다. 시신은 집에서 가져와 산 정상에 위치한 장례 장소에 완전히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외딴 곳에 놓입니다. 텐장의식 장소에 도착하면 시신은 엎드린 상태로 바닥에 놓입니다.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은 향나무를 태워 독수리 무리를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라마승들은 불경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독수리 떼가 먹이를 기다리며 서 있는 모습만으로도 소름이 돋는데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특히 티베트인이 아닌 외부인들이 직접 그 장면을 목격하면 공포에 질리기 쉽습니다. 시신의 고기 조각은 티베트인들이 즐겨 먹는 보리가루 음식인 참파와 섞입니다. 참파는 독수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텐장의식이 끝난 후 우고인의 가족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가 평소처럼 일을 합니다. 그들은 웃고 얘기하며 슬픈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티베트 불교 신자들은 밝고 즐거운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고인이 안심하고 환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믿습니다. 티베트에서는 텐장의식을 기본의식과 정식의식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기본의식은 가족들이 시신을 산 정상으로 운반해 장례 장소에 두고 독수리가 자연스럽게 시신을 먹게 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정식의식은 더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일부 티베트 역사 문헌에 따르면 티베트인들의 텐장 풍습은 서기 7세기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 문헌들은 텐장 풍습이 티베트 불교의 발전과 인도 문화의 유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기록에서는 텐장 풍습이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초 사이에 티베트 지역에서 여러 종파를 설립한 유명한 승려에 의해 도입되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승려는 텐장 풍습을 강력히 장려하고 직접 텐장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가서 고인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티베트 불교 신자들은 하늘을 나는 동물들에게 음식을 바치는 것이 살아생전에 저지른 죄를 속죄하기 위한 공덕행위라고 믿습니다. 이 외에도 텐장 풍습에 대한 또 다른 가설은 티베트 지역이 해발 4,000m 이상의 히말라야 산맥의 높은 봉우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땅이 험하고 단단하여 관을 묻을 구덩이를 파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티베트의 기후는 매우 춥고 나무가 거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장작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화장은 부유층이나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특별한 장례 방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자연적, 정신적 요소 모두를 고려했을 때 티베트인들은 텐장을 가장 합리적인 장례 방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 풍습이 환경을 보호하고 지면에 묻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질 오염을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텐장 풍습은 티베트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사회가 현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에서 텐장 의식을 목격할 수 있는 두 곳의 유명한 장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라사에서 동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드리궁틸 사원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텐장 의식을 볼 수 있는 라룽가르 불교 아카데미로 이곳은 스촨성에 위치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 교육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5년 티베트 자치구 인민정부는 텐장 관리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985년 이후 세 번째로 텐장 풍습에 대해 특별히 발표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텐장 장례 의식은 티베트 법에 의해 보호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 없는 모든 단체나 개인은 텐장 풍습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관찰, 사진 촬영, 영상 촬영이 금지됩니다. 또한 허가 없이 텐장 관련 이미지나 영상을 신문, 잡지, 책, 방송, 영화, 인터넷 및 기타 대중매체를 통해 게시하는 것은 법률 위반으로 간주되며 이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됩니다. 텐장은 원시적인 장례 풍습으로 서구 문화와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많은 서양인들은
이를 야만적이고 무시무시하며 받아들이기 힘든 풍습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서양인들은 티베트인의 이 독특한 장례의식에 대해 호기심과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의식을 직접 보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텐장의식을 목격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세 번째 기이한 장례 풍습으로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것은 바로 수장입니다. 수장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장례 방식 중 하나로 고인의 시신을 하얀 천으로 감싼 뒤 강, 호수 또는 바다에 떠내려 보내는 방식입니다. 고대인들은 물을 인간의 생명 원천으로 여기며 인간은 물에 대한 무한한 열망과 꿈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신화에서 물은 신, 행복, 아름다움, 불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이 된 가족을 매장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물속에 묻는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수장 풍습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이 존재합니다. 텐장이 흔한 지역에서는 수장이 덜 정중한 의식으로 간주되며 주로 거지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위한 장례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반면에 독수리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수장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장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보통 물살이 빠른 곳입니다. 고인의 시신은 집안에 1일에서 3일 동안 안치되며 그동안 제사를 지내고 독경을 하여 고인의 영혼이 해탈하기를 기원합니다. 이후 시신은 수장의식이 열리는 장소로 옮겨집니다. 고인의 유품은 수장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에게 귀속되거나 그 유품의 절반은 지역기관에 기부되고 나머지 절반은 사찰에 헌납됩니다. 배나 선박 침몰로 사망한 사람들은 주로 이 의식에 따라 매장되었습니다. 수장 풍습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먼저 티베트인들은 물을 신성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물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샘물을 용왕의 배꼽이자 신이 모든 생명체에게 내려준 선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관념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인간이 죽으면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 근원이 바로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수장 풍습이 형성된 이유로 여겨집니다. 또 다른 추측은 수장이 원시 종교의 영향을 받은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풍습이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으며 점차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일부 문헌에는 고대 중국인들이 시신을 물속에 내려보내 물고기에게 먹이로 제공하는 것이 강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라고 여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강이 신은 매년 강에 재물을 던져야만 홍수를 막을 수 있다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살아있는 생물 대신 이미 죽은 시신을 제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합니다. 수장 풍습이 점점 발전한 이유는 주로 종교적 요소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강이나 호수가 없는 지역에서는 이 장례 풍습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윈난성의 일부 소수민족들은 오래전부터 수장 풍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많은 노인들도 이 풍습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장을 실행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신을 물에 띄워 떠내려 보내는 방식, 두 번째는 시신을 물속에 가라앉히는 방식, 세 번째는 시신을 화장한 뒤 그 재를 강, 호수 또는 바다에 뿌리는 방식입니다. 이 중 세 번째 방식이 가장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촨성에서는 수장의식이 주로 강가에 사는 농부나 목축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이들을 제외하고 수장의식에 따라 매장되는 사람들은 주로 거지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 방식의 수장의식은 오늘날 거의 사라졌지만 이 풍습이 일부 중국 소수민족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중국의 세 가지 장례 풍습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들 풍습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